안녕하세요. 신용글 교수입니다.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전환사채를 배울 때 전환되는 조건이 확정 조건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 조건을 완화해서 전환되는 주식수를 늘리는 조건, 즉 리픽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되는 주식수를 늘려야 투자자가 전환사채에 투자를 할 유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리픽싱 조건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전환사채 주가 상승에 대한 리픽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급회계 때 배운 전환사채 의의를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란 일반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를 전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환권을 부과한 복합계약을 말하죠. 이때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전환될 때 주식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금융부채, 즉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전환권이 확정 수량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이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요. 변동 수량 전환 조건이라면 이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잊어버리셨다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자, 전환 주식수가 확정된 전환권을 Fixed for Fixed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CB 발행자의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Convertible Bond, CB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약어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B 발행자의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CB 투자자의 잠재적 지분가치, 즉 CB 투자자는 이를 향후 주식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바꾼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니 지분가치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CB 투자자는 발행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랑 다르지 않죠? 즉 발행자의 자본 위험을 그대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발행자는 마치 주식을 발행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가가 하락이 될 때 전환 주식수를 증가 조정하는 조건에 전환권, 즉 리픽싱 조건에 전환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럴 경우에 CB 발행자의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 전환 주식수를 증가 조정합니다. CB 투자자의 잠재적 지분 가치는 변하지 않죠. 마치 CB 투자자가 발행자의 사채를 보유할 경우에 부담하는 위험과 유사한데요. 사채를 보유하는 자는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자기자본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죠. 따라서 발행자는 마치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전환권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라는 것이 IFRS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간혹 주가 하락 리픽싱과 희석화 방지 조항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엔타이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희석화 방지 조항은 주가 하락 리픽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CB 발행자가 주가 하락과 관계없이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식배당, 주식분할, 시가여러 유상증자를 할 때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즉 전환 주식수를 증가하는 조정을 한다라는 계약 조항을 전환사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CB 발행자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은 CB 투자자의 잠재적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CB 발행 당시에 발행자의 주식수가 80주라고 가정을 해요. 주가 하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CB 투자자는 20주의 전환 권리를 보유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미래 전환권 행사 시에 투자자의 예상 지분율은 자기가 20주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주식수는 원래 80주에다가 20주가 늘어나니까 모두 100주가 돼요. 현재 CB 투자자는 20% 지분은 내가 확보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CB를 발행한 후에 발행자가 100% 무상증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원래 80주였는데 100% 무상증자를 하니까 160주로 발행 주식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CB 투자자는 전환권을 행사를 했을 때 예상 보유 지분율은 자기가 20주를 받는데 이미 160주가 발행 주식수고 20주가 더 들어가니까 180주분의 20주, 11%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즉 20%에서 11%로 지분이 희석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CB를 발행할 때 발행자가 이와 같은 엔타이 다일루션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느 누가 CB를 사겠습니까? 따라서 희석화 방지 조항, 즉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을 하게 되면은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여 전환되는 주식수를 늘려주마,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밖에 없죠. 희석화 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투자자를
유인할 겁니다. 지금 설명했던 주가 하락 리픽싱과 희석화 방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주가 하락 리픽싱은 이렇습니다. CB를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때 CB 투자자의 잠재적 지분 가치도 하락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게 되죠. 그럼 전환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CB 투자자가 안심하고 전환사채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발행자는 이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즉 변동수량 조건으로 전환되는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기자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희석화 방지 조항은 이런 거예요. CB 발행 후에 주가랑 상관없이 무상증자 등을 실시를 해요. 그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지분율도 변동하지 않고 지분 가치는 떨어지지만 보유 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점이 다른 점이죠. 여기는 하락하고 여기는 불변입니다. 그러나 CB 투자자는 잠재적 지분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전에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11%로 하향 조정된다는 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환가의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전환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조정을 넣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발행자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즉 희석화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 전환 주식수가 변동하더라도 fixed for fixed 확정 수량과 실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중급회계에서는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주가 상승 리픽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 리픽싱 조건을 포함하여 CB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가 상승 리픽싱 조건도 함께 포함해라. 이를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정을 하면 전환되는 주식수가 증가 조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가액을 올리는 조정을 해서 전환되는 주식수를 감소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환가액을 올릴 때 무작정 올리는 건 아니고요. 최초 CB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을 상한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이 금융당국이 주가 상승 리픽싱을 도입을 했는가? 주가 상승 리픽싱이 도입되기 전에는 회사의 대주주가 CB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주가 하락 리픽싱만 포함하는 조건의 CB였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CB 발행자가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정을 합니다. 즉 전환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환가액을 올리는 조정은 당연히 안 했겠죠. 이렇게 전환 주식수가 증가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순간 이 CB를 보유한 대주주가 전환 청구를 해요. 그러면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전환받죠? 주가도 올랐죠? 보유 지분율도 늘리고요. 지분 가치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숫자로 간략하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주주 보유 CB가 10,000원이고요. 전환가액이 5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대주주의 예상 전환 주식수는 10,000원 나누기 50원 해서 200주였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주가 하락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을 40으로 조정을 했다면은 대주주의 예상 전환 주식수는 250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전환 청구는 안 하겠죠.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죠. 자, 주가가 상승할 때 이 대주주가 전환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때 전환가액을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 리픽싱이 없으니까. 그럼 보유 지분율도 증가시키고요. 당연히 보유 지분의 가치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 리픽싱이 있으면 주가 상승 리픽싱도 전환사채에 무조건 포함해라. 이렇게 의무화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중급회계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주가 하락 리픽싱이 있으면은 주가 상승 리픽싱도 포함을 해라 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현재 기업들이 발행하는 CB는 주가 하락, 주가 상승이 모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리픽싱과 희석화 방지 조항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